24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경제 신문 읽어줘. 부동산 바닥 찍었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 소폭 반등. 내년 대출 규제 리셋 영향. 노도강서 거래량 늘어. 10월에만 500억 건 증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월 대비 소폭 반등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7월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위주로 재건축 호재 등이 생겨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송파구에서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달 신생아 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되는 데다 내년 초 대출 규제가 리셋되면서 다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월 9,196건에서 9월 3,111건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640건이었다는 거예요. 노원, 도봉, 강북구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거래량이 한 6,000건, 7,000건이 되기 때문에 6,000건 이상이 한 6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거래량이 붙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매수하기 좀 이른 시점입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혼란의 코스피 더 나을 악재 없다. 바닥 가늠 어렵다. 전망 놓고 긍정 비관론 팽팽. 중국 일본보다 낮은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주 저가 매수 전량 유효, 외국인 이탈 언제 멈출지 몰라, 정책 부재 상태 지속될 우려. 국내 증시에 커다란 변수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금융시장이 휘청인 데 이어 탄핵 정국까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에 따른 혼란이 심화되면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웬만한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일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은 6억 6,109만 주로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날 밤 계엄령 선포 12월 3일 시장에 충격을 줄 선박김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1.44% 떨어진 2464로 코스닥 지수 1.98% 하락한 677로 마감했다. 계엄령이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해제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거죠. 45년 만에 비상계엄까지 겪은 만큼 나올 건 다 나왔다는 해석도 있다. 저가 매수에 나선다면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주 등 낙폭 과대주를 눈여겨보라는 조언도 나온다. 과거 탄핵 전국 때는 박근혜가 3% 상승했고 노무현이 11% 하락했어요. 정치 리스크는 영향이 단기적이고 경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데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일본 금리 인상 임박 또다시 엔켈이 청산 공포.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AI가 발달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국방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래의 먹거리이면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특허의 질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까지 제조까지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악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금리 인상 임박 또다시 엔켈이 청산 공포. 엔화 달러당 149엔대로 청산 가능 자금 규모 33조엔 8월 대폭락 악몽의 시장 긴장. 일본 정치권 금리 인상 재동거로도 트럼프 리스크의 청산 공포 잠재. 이달 일본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따라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커졌다.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이 춤추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 재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하면서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엔 매도 달러 매수 움직임이 확산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엔을 넘나들었다. 미일 금리 차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차입 또는 매도해 달러 등 고금리 통화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요인으로 작용한다. 8월 초 청산 이후 재개 움직임을 보이던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달 들어 재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변수 중 하나는 일본 정치권이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큰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연 4.5에서 4.75%이고 일본은 연 0.25%의 기준금리 차이는 4.25에서 4.5%포인트다.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5%로 올리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4에서 4.25%포인트에 달한다. 엔저가 지속하면 일본 재무 상황이 다시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를 올린 경우 대부분 다 시장이 안 좋긴 했습니다. 다음 종합면 숨고르기 비트코인 10만 달러 눈앞에서 매도 매수 힘겨루기. 미국 대선 이후 44% 상승. 사상 최고가 찍고 조정 국면. 기존 투자자 차익 매물, 차익 실현 매물. 신규 매수 세력이 소화주. 김치 프리미엄 0% 안팎 움직임. 지금 10만 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10만 불을 일종의 커트라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10만 불을 많이 넣으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과거 저점이었던 바로 직전에 한 67,000 불, 그게 일종의 더 떨어지더라도 저항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7,000에서 7만 불 정도에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목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억 4천만 원까지 넘봤지만 한때 1억 2천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정점으로 여겨지던 10만 달러 선 눈앞에 두고 기존 투자자의 차익 매물, 차익 실현 매도세가 추가 상승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가 힘을 겨루는 것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러나 신기록을 경신한 이후 열흘간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이 치솟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발행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거를 보증을 증거 담보를 잡아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 빅테크가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니까 미국 국채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달러에 믿을 수 없다, 달러 국채를 믿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사준다고 하면은 땡큐니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더 장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면 다른 국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더 번졌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거 기부금을 낸 암호화폐 업계에는 미 대선이 끝난 이후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도 했다. 루비니 닥터 도움이라는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극도로 변동성이 크다면서 안정적인 자산 보존을 원한다면 이런 자산을 멀리하라고 했다. 이런 사람 돈 못 벌어요. 다음 머니 블랙홀 된 미국 증시 파월 경제에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ETF의 3개월간 1,500억 불 유입. 뉴욕 3대 증시 모두 신고가. 파월 다들 우리 부러워해. AI 소프트웨어 기업 실적 호주도 한몫. 블랙록 미국 증시 비중 더 늘려라. 고용 둔화 인플레 재발 우려도. 미 증시 나홀로 질주. 미국이 견조한 경제 성장률과 탄탄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세계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유럽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중국, 인도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미국으로 쏠리는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월 취임 이후 규제 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가 겹치며 미국 증시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IMF에서 전망한 것은 2.8%예요. 유로존 성장 국가는 유로존의 20개 유로화 사용하는 20개 국가는 전망치가 한 0.8%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점 초반대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도 미국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연구 분석 결과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여러 섹터에서 훈풍이 불 것으로 판단했다. 인플레이션 재발이 변수인데 고용지표에서도 불안 요소가 감지된다. 그렇지. 인플레이션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관세 때문에 제대로 수출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장기적인 또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네, 대세는 인플레이션 온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 그게 대세여가지고 미국 주식이 계속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